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총격과 폭발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1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극 진압작전은 조금 전 끝났지만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연결합니다. 네, 박진현 특파원, 인질극에 대한 진압작전은 마무리가 됐죠? 네, 현재 경찰의 진압작전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진압작전은 파리 11구에 있는 바타클란 극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질범 4명 가운데 3명이 사살됐고 나머지 1명도 사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곳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미국의 하드락 밴드인 이글 오브 데스메탈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처음 폭발함은 음악의 일부로 생각했지만 밴드 멤버 가운데 1명이 악기를 버리고 도망치면서 관객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폭발 이후에는 15분간 무차별 난사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진압작전 이전부터 희생자는 이미 많이 발생했으며 희생자들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총격과 폭발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어젯밤 파리와 파리 외곽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총격과 폭발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한 캄보디아 식당에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이곳에서만 지금까지 1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파리의 외곽 축구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와 그 근처에서도 여러 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당시 경기가 진행 중이던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중단됐습니다. 총격범들은 자동 소총을 사용했으며 범행 직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격범들이 알라는 위대하다, 시리아를 위해라고 외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트위터에는 시리아 내전과 관련된 연쇄 테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테러를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건 일대를 봉쇄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심야의 시각이지만 긴급 강요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최악의 공격을 받았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범에 대한 조기 근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단결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극장의 인질극은 끝났지만 아직도 테러범들은 다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언제 또 총격 등의 테러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프랑스 테러에 충격을 받은 미국도 지금 경계 수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주환 특파원, 충격적인 파리 테러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테러를 경험한 미국으로선 프랑스 국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함께 테러리스트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이번 테러는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프랑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곳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 주요 대도시에 대한 경계도 현재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프랑스 정부 또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야만적이고 비열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 데 이어 캐머런 영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스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한다며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유럽은 다시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을 노리는 예측 불가능한 테러리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열차 테러 사건이 발생해 190여 명이 숨졌고 2,000명이 다쳤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런던에서도 지하철역 3곳과 시내버스 등 모두 4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56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유럽에서 테러나 테러 시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월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의 잡지사에서 테러범 형제가 총기 난사를 벌여 12명이 숨졌습니다. On est les défenseurs du prophète sallallahu alayhi wa sallam et que j'ai été envoyé moi, Sherif Kouachi, par Al-Qaïda du Yémen. 이어 2월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총격 테러가 일어났고 8월에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모로코 출신의 남성이 프랑스 파리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모두 군이나 경찰, 정부 청사 등 하드 타깃이 아닌 민간인들을 노린 테러였습니다. 유럽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무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유럽인들이 돌아와 테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영국에서 테러와 연관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299명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최고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언제든 유럽에서 예측 불가능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